아무튼 지금 여러 가지가 문제이긴 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일본의 외교가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원인을 뭐에서 보고 있냐면 기시다가 중국한테 너무 쩔쩔매고 있다. 사실상 기고 있다라고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일본 내부에서도. 그도 그럴 만한 게 원래 일본 총리가 늘 당선되면 일주일도 안 돼서 미국을 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햄버거 얻어먹기도 하고 정찬 얻어먹기도 합니다만 보따리를 갖고 가는 만큼 얻어먹거든요. 근데 이번엔 아예 불러주질 않아요. 미국하고 호주를 그렇게 가고 싶어갖고 한 번만 불러주세요 그러는데 아 날씨 추운데 나 밖에 활동하기 싫어. 오지 마.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 취임 취임 몇 달째, 한 석 달째가 어머. 넘어가는데 호주는 그렇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 국빈 국빈 방문해 방문까지. 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대돈 내고 갈게요 그래도 아 오지 마. 오미크론 천국인데 어딜 기어들어 올라 그래. 아니 한국은 우리보다 확진자 더 많이 나오는데 그건 니들이 사기친 거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 야. 근데 그 원인을 굴욕적인 대중 외교에 대한 걸로 몰고 가고 있다는 거고 그 꼴이 배기 싫어서 아베가 야 너 기시다 이렇게밖에 못하겠어 하고 압박을 하는데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지금 중국 아니면 우린 죽어. 라고 하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일단 일본의 경제단체들이 전부 다 대중관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의 내수는 완전히 깡통이에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제일 그 힘이 센 경제단체가 일본 정경련이거든요. 그렇죠. 일본 게이단련. 네, 게이단련이라고 하는 일본 정경련인데 일본 정경련이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단체가 중국의 칭화대 경제연구소입니다. 칭화대가 누구 대학입니까? 시진핑 모교죠. 네. 그래서 애초에 게이단련이 이걸 엮었을 때 중국하고 일본하고는 경제적으로 어떻게든 관계를 맺어보기 위한 일종의 파트너 관계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게이단련이 중국하고의 외교관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일본 안에 내수를 믿고 일본 기업이 예전에 살았는데 지금 중국 수출을 못하면 다 망하게 생긴 거야. 그래서 중국한테 어떻게든 눈치를 봐서 일본 기업의 생명을 연장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한국 쪽하고의 경제 교류는 사실상 이제 끝났다. 그동안 일방적으로 한국에다가 무역 흑자되고 소부장 팔아갖고 재미 보던 시절 끝났고 1, 2년 안에 한국 우리 못 따라잡을 정도 가니까 기나마라도 살아남으려면 동남아를 가거나 중국을 가야 되는데 이제 동남아도 코로나 때문에 방법이 없고 중국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선봉에 서 있는 기업, 이른바 일본을 중국에 팔아먹고 있는 기업이 도요타입니다. 근데 도요타만이 유일하게 일본 안에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걸로 보이는 기업이에요. 나머지 기업들은 지금 실적이 거의 최악의 수준이에요. 상립 이후에 최악의 수준이야. 그래서 막 도시바도 지금 이리저리 다 공중분해되고 있고 난리도 그렇죠. 아니잖아. 근데 유일하게 도요타만이 작년에 자동차 판매율로 세계 1위를 달성하면서 정상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기업인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도요타의 문제가 뭐냐. 전기차 시대에 준비를 못했어요. 이제 전 세계가 전부 다 똑같이 전기차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는 전기차가 절대 못 들어옵니다. 왜냐면 일본 안에 있는 내수 물량마저도 전기차로 돌려버리면 최소 100만 명 이상의 자동차 관련 인력들을 해고해야 돼요. 즉 내연기관과 전기차는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의 수 그리고 그걸 운영하기 위한 어떤 그 관련 기업들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전기차로 들어오면 엔진이라든지 뭐 동력 전달 장치, 각종 브레이크 이런 것들에 대한 기존에 들어가던 수요들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종사하고 있던 사람들 다 그만둬야 됩니다. 근데 도요타는 2025년까지 전기차를 출시하겠다고 말은 해놓고 있지만 실제 전기차를 생산한 능력도 그리고 이거를 중국 안에 일본 안에 팔아서 운영할 능력도 없어요.
왜? 전기 충전소를 세워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국가 정책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일본 정부는 전기차와 관련된 인프라라든지 관련 정책들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요타가 장사를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제 다른 나라들이 다 버려버린 내연기관 시장의 마지막 호황을 타고 있는 거고 2024, 5년 이렇게 들어가면서 전기차가 본격화되는 시즌에 가면 도요타는 한꺼번에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요타는 충격적인 매국 행위를 저지릅니다. 그게 뭐냐면 일본에 있는 제철 기술을 훔쳐다가 중국에다 제공을 하고 중국 현지에서 전기차를 만들어 갖고 수출을 하거나 일본에 갖고 들어올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게 현재 바오산 철강과의 특허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이게 뭐냐면 전기 자동차에는요 전기의 영향을 받아서 음극, 양극이 들어갔을 때 이거를 변형 없이 이걸 받아줄 수 있는 전기 중간체적인 철판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철판이나 쇠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음극이 붙어버리면 음극의 성질을 떠버리잖아요. 그럼 양극이 들어왔을 때 튕겨내버리기 때문에 이게 전기차에서는 이걸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전기에 중립적으로, 그러니까 갖다 댔을 때는 영향을 미치지만 빼면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중립적인 전기 이제 철판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전기차 소재의 필수적인 거거든. 그러니까 무방향성 무방향성 철판이 필요한 건데 전자강판. 이거를 일본 철강이 엄청난 돈을 들어서 일본 제철이 지금 이제 일본 제철의 이름이 바뀌었죠. 신일본 제철에서 일본 제철이 이거를 개발을 해갖고 도요타한테 납품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요타가 전기차를 만들면 이 철판이 쓰이겠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도요타가 중국에서 이거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 기술을 바오산 철강한테 유출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철강 입장에서는 기술 유출을 시켰으니까 고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직접 갖다 베낀 게 아니고 도요타가 갖다 바쳤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도요타한테 야, 너 그러면 내가 어차피 동업자니까 얼굴 보고 살아야 되니 네가 특허권 훔쳤다는 것만 인정을 하고 앞으로 니네가 만드는 전기 자동차 우리 철판 쓰는 걸로 계약을 해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왜? 중국에 있는 바오산 철강 걸 써야 중국 안에서 이 차를 팔아먹을 수가 있거든. 그렇죠. 그리고 일본 안에는 이 차가 앞으로 상용화돼서 쓰여진다고 하는 가능성이 아예 안 보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요타는 살아남기 위해서 중국이랑 손을 잡아버린 거야. 이러한 정책을 밀고 가면서 정치적 후견인인 일본 지금의 기시다한테 대중관계를 개선해라고 계속 압박을 놓고 있는 거고 기시다는 여기에 굴복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번 선거 이후에 자민당이 공명당하고 합쳤습니다. 공명당이 사실상 공산당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공산당? 아니. 친중국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원래 공명당하고 자민당은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공명당이 무지하게 친중국적의 정책을 선호하고 중국 편을 드는 당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가 바뀌었냐? 그동안 일본이 계속해서 대만 지켜주기로 했잖아요. 이거를 슬슬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대만 공군이 일본한테 니네가 파악하고 있는 중국 비행기, 그러니까 중국 공군기의 전투기의 레이더 좌표, 그러니까 이제 일본도 유성을 갖고 있고 배를 띄워놓고 있으니까 중국 비행기들이 떴을 때 그 올라오는 그 레이더 신호, 그러니까 추적 신호들을 공유를 해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만 입장에서는 하도 쟤네들이 비행기 띄워갖고 매일같이 경계선을 넘어오니까 경계하는데 너무 힘들거든. 그러니까 네가 우리를 지켜준다 그러면 우리 지소미아처럼 니네가 파악하고 있는 중국 공군기 이동 상황을 우리랑 공유해줘. 그런데 이걸 거절을 해버린 거야. 이 얘기는 뭐냐? 군사적 원조 하지 않겠다는 선언인 겁니다.
대만이 빡 돌아버린 거죠. 당연하죠. 네. 네. 그래서 일본에 주기로 했던 전동차 사업부터 시작해갖고, 뭐, 각종 경제적인 어떤 수익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주면 안 된다. 일본 우리 벌써 뒤통수 치고 있다. 라는 얘기가 대만 국민들한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아마 일본이 공식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손을 떼게 되면 대만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복속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우리는 어차피 중립을 지키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나마 유일하게 도와준다고 하던 국가가 일본이었는데, 일본마저도 지금 이런 식으로 손을 떼버린다고 하면, 결국 대만은 더 쉽게 중국 손아귀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하면서 기시다가 원하는 건 뭐냐? 지금 일본 기업들이 중국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중국 정부의 지원을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즉, 돈을 벌기 위해서 대만을 버려버렸다는 거죠. 친중핵으로 돌아섰다는 거죠. 근데 거의 대부분이 국제사회가 지금 대만을 버리는 이유는 돈 때문이에요. 그럼요. 돈이 안 되니까. 돈이 안 되니까. 그리고 뭐 중국 입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외교적으로 고립만 시킬 수 있다 그러면 어차피 중국 안에 있는 사람들 본토에서 돈 안 들어오고 또 본토에서 농산물이나 이런 어떤 그 생수 같은 거 공급 안 되잖아요. 당장에 생필품 부족을 해갖고 굶어 죽습니다. 그리고 대만이 뭐 반도체 사업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사업 수출하고 뭐 하는 루트 자체를 중국이 사실상 열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고요. 작정하고 봉쇄 작전에 들어가면 일주일 안에 대만은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쯤 되면 저는 진짜 진지하게 대만 내에 부자들은 이미 다 빼돌리거나 빠져나갈 준비 끝내지 않았을까? 이민 가야지. 뭐 대부분 홍콩 때와 마찬가지로 이미 그런 방식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지금 어차피 이제 이번에도 차이잉원 총통 쪽이 선거에서 이기긴 이겼습니다만 그렇죠. 이기긴 선거 이겼죠. 결과에 관계없이 중국하고 평화롭게 지내자라고 하는 그 국민적 요구들이 높아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차이잉원이 인물이 없기 때문에 너를 뽑기는 하는데 더 이상 대립각을 세우지 마라. 조마조마해서 못 살겠다. 근데 라는 요구들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게 멍청한 소린 게 사이좋게 지내도 중국이 먹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당신들도 어차피 같은 중국인이잖아요. 중국 정부가 중앙정부가 그걸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차이 총통이 중국 본토하고 각을 세우냐 안 세우냐가 핵심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제 오판을 하는 거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김소봉 셰프 레시피로 만든 바삭한 치킨이 9,900원. 쌀가루 튀김옷으로 바삭바삭. 배달은 그만. 집에서 쉽게 조리해 드셔보세요. 밀키트는 송작가 TV몰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이 대만에 대한 가치를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TSMC를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아니 TSMC를 불질러 버려도 대만 먹을 거예요. 아니, 이게 불질러 버리고 나면 대만은 농사밖에 질 게 없는 땅이 돼버리거든요. 그래도 그 땅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악의적인 집착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거지. 대놓고 함부로 하겠지 더. 지금 중국이 대만을 노리는 건 뭐냐면, 더 특히나 노리는 건 뭐냐면, 미국의 계속 지속적인 압박에 의해 갖고, 이른바 반도체 굴기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고 있는 거고, 대만의 TSMC를 정치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소유하지 못하게 되면 중요한 반도체 공급망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TSMC를 어떻게든 먹어버리고 싶은 거야. 근데 TSMC도 생산 설비는 갖고 있지만 설계 능력은 안 갖고 있는 파운드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TSMC를 먹는다고 해서 지금 중국이 생각하고 있는 반도체에 대한 부족함, 갈증이 해소되질 않는단 말이야. 여기에 더더욱 큰 문제가 또 하나가 생겼어요. SMLC라고 그나마 중국 안에서 3위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반도체 생산 공장에 불이 났어요, 또.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죽어라 하는 거지,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중국은 TSMC가 그냥 옛날처럼 중국이 발주 주는 대로 물건 만들어주고 일본 기술 살짝 베껴가지고 아니 미국 기술 살짝 베껴가지고 설계도 유출도 좀 해주고 이게 가능한 수준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중국을 갖다 깔아뭉갤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너무 가까워. 중국이 발휘하고 있는 해군력, 군사력 뭐 이런 걸 가지고 굳이 대만을 가지고 왈가왈부 안 해도 대만이 알아서 기게 돼 있거든. 근데 대만 안에 유일하게 탐나는 게 저기 장개석 박물관하고 대만 중앙박물관 유물들하고 그치. TSMC 하나밖에 없는데 본토에서 다 가지고 나간 그 유물들. 그거밖에 없는데 지금 그거마저도 미국 말을 들으면서 계속 중국하고 거래를 대려 지들이 끊고 있단 말이야. 이 행위만 바로 잡아도 대만 침공에 대한 위협을 확실히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TSMC는 이 정치적인 입장 때 발주자니까 원 기술을 내놓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쪽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된 걸 못하고 있는 거거든. 결국 TSMC가 중국 말을 들어주고 첨단 기술을 들고 미국으로 가갖고 공장을 이전하게 된다고 치면 어느 정도 외교적인 합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미국 공장에서 미국이 원하는 거 만들어주고 대만 공장에서는 중국이 원하는 거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미중 간의 경제적, 정치적 갈등이 해소가 돼야 돼요. 근데 이미 그 갈등이 최고조에 올라와 있거든. 이 갈등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은 시진핑을 몰아내는 겁니다. 미국은 어차피 계속 대통령이 바뀌어도 그 딥스테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그 사조들은 크게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그 외교 정책을 갑자기 확 바꿔가지고 이제 중국이랑 옛날처럼 친하게 지내야지 라는 시절로 돌아가기는 거의 불가해 보이는 상황인 거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의 미중 갈등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시진핑의 권력을 권자를 끌어내려야 되는데 시진핑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현재까지. 만만하기는커녕 지금 완전 더 강해졌어. 그렇지. 중국 안에서의 지금 장악력은 옛날 진시황을 뛰어넘었다고 할 정도니까. 옛날엔 진시황보다 제후국들로 거느렸지. 이렇게 친정체제를 강화하는 중국의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야, 사태는 덩샤오핑이 앞으로도. 이 사실을 알면 진짜 무덤에서 일어나서 경노할 일이야. 사실은 그 일본이나 동아시아에 있는 역사학자들은 덩샤오핑에 대한 복수다라고 생각해요. 아버지 시중신이 사실상 부총리였고 부총리. 모택동이 죽었을 때 그 후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사실상 후계군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또 자기 입장에서 생각한다 그러면 모택동이 곧 다 죽게 생긴 거를 자기 아버지가 도와줘가지고 혁명 완수를 시킨 거거든. 근데 그 자리를 뺏었던 사람 그리고 자기한테 돌아와야 될 거를 약탈했던 사람을 등소평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등소평 가문에 대한 오랜 복수다라고 해석하는 얘기가 있거든. 원래 중국인들이 복수는 3대 동안 해. 3대 동안. 3대 동안 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인물적인 역사적인 외교적인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와 얽혀 있는 과정에서 일본이 지금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중국으로 돌아서 버렸기 때문에 이게 외교의 문제가 아니야. 경제의 문제가 일본의 외교를 바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만 문제도 그렇고 앞으로 대중 외교, 대일 외교 같은 경우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강한 외교, 독립적인 외교, 자주적인 외교를 지켜내지 못한다 그러면 오히려 역으로 말리는 거예요. 그렇죠. 중국, 일본의 합봉에 대한민국이 당할 수 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진짜 미국이 우방인 거고 일본하고 중국이 손을 잡고 우리를 수술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절대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약간 미국도 일본을 손절하는 분위기잖아요. 분위기 자체가. 그렇지. 왜냐하면 뽑아먹을 게 없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막 한 국가에 이렇게 막 이렇게 치우쳐가지고 외교를 하면은 이 일본 꼴로 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난 얘기 들으면서
아버지의 원수 이런 말은 우리나라에는 없었겠구나. 이거 중국에서 넘어온 말이겠구나. 너에게 복수를 하기 30년 동안 칼을 갈았다. 그건 다 중국 영화에서만 그렇지. 나온 거지. 무협지에서만 나오는 거지. 얘기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예. 그러네.